부근 코코의 대전 천안 세종 여행기 인터셉터 타고 나선 오랜만에 장거리 여행. 안녕하세요, 부근코코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장거리 파리를 떠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집안 사정도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합천과 진주 인근을 둘러돌면서 근거리 파리만 다니고 장거리 파리를 떠나지를 못했었는데 몇 달 만에 장거리 파리를 이렇게 떠나고 있네요. 한때는 주말만 되면 300km에서 최대 하루에 859km도 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1000km도 쉽게 타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클래식 바이크이고 윈드스크린조차도 앞에 제대로 없어서 하루에 한 500km 정도만 넘어가도 좀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859km를 타고 돌아온 뒤에 한 2주일 동안 몸살에 시달려서 저런 행위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영광은 짧고 후유증은 길더라고요. 자, 오늘 목적지는 바이콩즈라는 카페와 대전 홍도동 주민센터 등등입니다. 거리는 한 152km쯤 되었고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욕심을 싹 다 버리고 느긋하고 여유있게 갈 거라서 마음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도 일부러 히말라얀 450이 아닌 인터셉터를 들고 나왔어요. 좀 낭낭바리로 천천히 경치도 구경하고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속도도 무리해서 내어가며 달리면 마음도 불편하고 경치도 기억에 남지를 않고 다음날 무리를 해서인지 너무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충일인 금요일과 주말, 토, 일 이렇게 3일 연휴일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대전으로 보시듯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와서 거창에 도착을 했고요. 가끔 보면 단체로 파리를 다니시는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혼자 다니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더라고요. 솔바리가 더 좋다, 단체 바리가 더 좋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일 뿐이지 우열이 존재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저는 단지 맨날 촌에서 혼자 타다 보니까 누구랑 함께 달리고 있자면 수신호도 수시로 주고받고 속도도 보조를 맞춰서 함께 달려야 하고 그런 게 약간 조금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열 주행을 하다 보면 뒷바이크가 앞바이크를 박을 뻔하는 상황도 의외로 자주 목격을 하고는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조금 대열 주행이나 단체 발이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절대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종종 많은 분들 모이시면은 같이 발이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단체 발이도 가끔 하면은 재밌고 좋더라고요. 단지 제 개인 성향이 좀 쏠발이가 편하더라 그런 말이었고요. 자, 오늘 발이는 디시사이드 로얄엔필드 갤러리 분들께서 저보고 한번 대전 세종 쪽에서 만나보시는 거는 어떻겠느냐 라고 카톡을 주셨는데, 제가 뭐 이번에 3일 연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루어지게 된 발이입니다. 한 6분 정도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가볍게 발이도 뛰고 밥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일단 그렇게 해두었어요. 왜 6명이냐면 저번에 합천 모토라드에서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된 일인지 25명이 훨씬 넘게 오셔가지고 진짜 엄청난 일이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 동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미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성향이 다소 인싸는 아니고 아싸 기질이 다분하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끌어 나가거나 주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25명이 넘게 모이니까 와 진짜 막 정신이 아득해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멀리서 합천까지 오셨는데 여기 분들을 이제 그분은 잘 모르시니까 멀리서 서서 담배만 태우시면서 보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그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막 계속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있다가 말없이 그냥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팀은 먼저 말 없이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가시고 이러니까 야 참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느낀 게 일단 제가 큰 모임을 만들고 주도하고 입담으로 재치있게 재미있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랑 적으면은 2-3명 많으면은 한 4-5명 정도 모여서 노는 게 딱 좋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이자고 제안을 주신 로얄필드 갤러리의 손전등 성애자님께 많이는 말고 한 6명 정도 모여서 식사하시고 파리도 뛰시죠 라고 넌지시 이야기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6명만 모이자고 말은 해두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모이라고 해서 20명 넘게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많이 오실 수도 있고 뭐 일단 저도 많이 오실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 뽑은 히말라얀 450이 아닌 인터셉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제가 키가 작아서 다리가 짧아가지고 인터셉터가 훨씬 다리가 잘 닿는 것도 있고, 장거리 다닐 때 다리가 잘 안 닿으면은 나중에는 진짜 발레한 것 마냥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인터셉터가 2기통이라서 단기통인 히말라얀보다는 인셉이 진동이 덜 해서 장거리를 다니면은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이유 외에도 약간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인터셉터를 진주 로얄필드에서 뽑은 첫날에 조금 이상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제가 KTM에서 주관하는 백두대간 종주 이벤트를 신청해 놨었어요. 이거를 주말 이틀간의 신차로 뽑은 인터셉터 완전 신차를 타고 운두령, 이화령, 와구령, 저수령 이런 고개들을 전부 하루 만에 다 찍고, 강원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천안 로얄필드 TMR 모터스에 와서 500km 초회 점검을 다음날 받고, 다시 강원도로 넘어가서 못 찍은 건 다 찍고 당일 그대로 합천에 다시 내려가자. 야, 정신 나간 계획이죠. 신차를 사서 하루 만에 500km를 다 채우고, 그것도 그냥 도로도 아니고 강원도의 산과 령과 재를 다 찍으면서 첫날에 500km를 채우고 천안에 와서 자고, 다음날 천안 로얄필드에서 점검을 받고 다시 강원도로 가서 못 찍은 곳 있으면 마저 찍고 경남 합천으로 가서 쉬자 라는 정말 정신 나가버린 계획이었는데, 그때 이걸 진짜로 성공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천안의 숙소에 들어갔다가 누가 제가 DC에 쓴 글을 보고 천안에는 헐리우드라는 라이더 카페가 있으니 나와서 이번에 한번 만나자 라고 해서 계획에도 없었던 천안 헐리우드에도 가서 놀고 왔었어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정말 참 지금 생각하면 강력하죠. 하루에 500km 찍고 강원도에서 넘어와서 또 밤에 나가서 헐리우드에 가서 놀고, 지금은 돈 줄 테니 해보라고 해도 아마 못하지 싶은데, 저 때는 미들급 650cc 바이크를 처음 샀던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흥분도 되고 초보라서 감도 없고 해서 저는 좀 강행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때 헐리우드를 한번 가봤었고, 그게 한 2-3년 전인데 이번에 또 그때 탔었던 그 당시에 인터셉터를 타고 다시 헐리우드를 방문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 기분이 조금 싱숭생숭하기도 하네요. 그때는 저도 제가 로얄필드를 이렇게 오래 탈 줄은 몰랐었고, 또 인터셉터를 이렇게 3년이나 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한 바이크만 10년 넘게 타신 선배님들도 많으셔서 되게 좀 우습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참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무주 구천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다데이를 한 적이 있죠. 그때 호넷 750을 처음 시승해보고 그랬었는데 참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때는 메테오 350을 타고 다녔었는데, 메테오가 공랭식 단기통 350cc 바이크이지 않습니까? 메테오가 달리도 잘 닿고 짐도 많이 실리고 자세도 편해서 수원, 화성, 천안도 다니고 적산도 22,000km 넘게 찍었었는데 마력이 20마력이라서 조금 느렸어요. 리미터가 시속 120km에 걸려있어서 120에 딱 바늘이 걸쳐지면 더 이상 속도가 안 올라갔었는데, 혼자 낭낭바리오 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혼다데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올 때면 좀 단체 바리를 뛰게 되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거나 끝나고 나서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이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리터급, 미들급 타시는 분들에게 괜히 좀 눈치가 보여서 메테오를 잘 타다가 결국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웃긴 게 지금 인터셉터도 결국은 시속 100으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시속 150 넘게 나가지만은 맨날 100으로만 다니고 있어서, 에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메테오를 계속 타는 거였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은 오래 타다 보니까 그냥 10분 늦게 쳐져도 계속 시속 100으로만 혼자 다니는 똥배짱이 좀 생겼거든요. 기름이 지금 바닥을 치려고 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왔는데, 아, 이런 셀프 주유소가 아니네요. 제가 셀프 주유소를 선호해서 눈치만 살짝 보고 그냥 가던 길을 마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편하게 기름을 넣고 마이클이라는 어플에 느긋하게 기록도 하고 사진도 영수증을 찍어서 사진을 저장하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기름을 넣어주시면은 괜히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왼쪽편에 휴 카페라는 라이더 카페를 지나치고 있고요. 저기도 라이더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카페죠. 저기도 조금 굉장히 슬픈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휴 카페에 가면은 사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해서 한번 슈퍼컵을 타고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할리 타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셨는데, 카페 앞 도로를 왕복하면은 사장님이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패닝샷은커녕 오토바이랑 찍은 사진, 멋진 사진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던 때라서
얼른 좀 사진이 찍히고 싶어서 커브를 몰고 도로로 다시 나갔는데 앞에 할리 데이비슨이 지나갈 때는 사진을 찍으시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렌즈를 바닥으로 내리고 제 뒤에 오는 할리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완전히 초보여가지고 작가님께 인사도 드리고 좀 찍어 주십사 부탁도 하고 어디에 사진을 올리시는지도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괜히 슬퍼하고 아이고 커브라서 안 찍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오랜만에 저길 지나니까 그때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제 금산까지 21km 남은 상황이고요. 우선은 대전에 가서 CF모토 자켓을 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CF모토 자켓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호두윈님께서 CF모토 갤러리를 새로 신설을 하나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오, 방금 지나가신 분이 타신 게 부캐너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네요. 아무튼 CF모토 갤러리를 만드신 호두윈님께서 CF모토 자켓을 구매한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자켓을 당근해드리고 그리고 바이콩즈 카페로 넘어가려고 일단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금산까지 오다 보니까 갑자기 좀 배가 너무 고파져서 대전에 가기 전에 잠시 다른 데를 좀 들러서 점심 식사부터 하고 가려고 해요. 예전에 이 근처에 있는 나마스테라는 카페에서 맛있게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나마스테로 가서 오랜만에 피자도 먹고 사진도 찍고 대전으로 마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달려서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라이더 카페 나마스테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멋진 정원과 아름다운 인테리어, 맛있는 피자로 유명한 가게예요. 딱 봐도 이쁘죠? 여기서 좀 휴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제 인터셉터도 좀 쉬어가려고 했는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쁜 슈퍼커브랑 스피드 400이 같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이신 다이어리님도 슈퍼커브 타는 분이랑 합천에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구성이 좀 닮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서 돌아보니까 세상에 진짜로 유튜버이신 바리니 다이어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야, 참 이런 일이 있다니. 원래 바리니 다이어리님이 합천에 오신다고 만나자고 연락을 먼저 주셨는데 제가 대전에 가서 못 만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보고 다음에 뵙자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이야, 참 너무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커브 타시는 일행분과 바리니 다이어리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즐겁게 나누며 외롭지 않은 점심 식사를 했어요. 참 이 먼 전북 완주에서 우연히 이렇게 아는 분과 만나는 일도 생기네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하고 오셨어야 됐네. 히말라야 라이더 없으면. 나 보고 그 생각했었어요. 맛있게 점심 식사도 하고 이제 서로 갈 길이 멀어서 나마스테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날 때쯤에 로엔필드의 슈퍼 메테오를 타시는 분들이 한 5-6명쯤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명의 엔필더로서 로엔필드를 타시는 분들을 참 만나 뵙기가 힘든데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지만 소심한 성격인지라 살짝 오토바이만 구경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떠나는 모습을 또 바리니 다리언니님께서 감사하게도 찍어 주셨더라고요. 여행할 때 제 모습이 혼자서 다니다 보니까 찍힐 일이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 또 찍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참 아름다운 라이더 카페예요. 식사도 맛있게 먹었고 남았을 때 멀어서 잘 오기는 힘들지만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 기름을 넣으려다가 안 넣었었죠. 완전히 기름이 바닥을 치려고 해서 바로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이제 대전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전시 홍도동의 주민센터입니다. 거기서 호도이님을 만나서 CF모토 자켓을 당근하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콩즈로 처음으로 방문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시내를 뚫는 걸 정말 참 극혐하고 싫어하는데 대전시 홍도동이라고 하니까 대전 한가운데에 있을 것 같아서 긴장이 좀 되네요. 좀 더 가다가 보니까 아까 식사를 같이 했던 바리니 다이어리님이 주유하시는 모습도 발견하고요. 제가 먼저 출발했는데 느려서 오히려 제가 뒤쪽에 가고 있었는가 보네요. 대전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라이더분들도 많이 보이고 차도 많아집니다. 대전 언젠가 한번 대전에 있는 유명한 성심당을 한번 가봐야 할 텐데 아직도 제가 성심당을 한 번도 들러보지를 못했네요. 언젠가는 갈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성심당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달리는 사이에 드디어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광역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제가 추울 때 왔어가지고 합천에서 대전까지 왔는데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막 그렇게 힘들거나 지치진 않네요. 그래도 이제 낮이 되면서 지금 지면에서 열기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셉터에서도 나름 인터셉터가 미들급 공랭식 바이크라고 열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땀이 등에서 엄청 흐르는 것 같네요. 제가 시내 뚫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홍도동을 가기 위해서 시내를 열심히 뚫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로 들어오니까 거짓말처럼 덥고 땀이 나고 체력이 확 깎이는 게 느껴지네요. 많은 분들이 일선급 도시들에 가시는 걸 좋아하죠. 큰 도시, 대구, 광주, 부산, 서울 이런 곳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바이크를 타서 그런지 교통이 원활한 진주, 남원, 경주, 군산, 원주 이런 데를 더 좋아해요. 작은 도시가 길도 안 막히고 식당이나 편의점 등 있을 건 다 있고 사람도 좀 보이고 구경할 곳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바이크를 타고 다닐 때는 훨씬 쾌적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라이더분들이 합천 같은 작은 시골에 막 많이 오시는 걸 보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오시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이크를 타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넓게 뻥 뚫린 도로와 시원한 자연풍, 세게 달려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과 시원한 카페, 라이더를 반겨주는 사장님 등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자, 드디어 목적지인 홍도동 주민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네요. 화장실도 좀 필요 쓰고 정수기 물도 마시려고 했는데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호도이님께 지금 먼저 연락을 드렸고요. 지금 너무 더운 한낮이라서 그늘로 가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지금 기온이 31도가 넘고 아스팔트라서 그런지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렇네요. 호도이님과 지금 만나서 CF모토 자켓을 당근을 했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마실 것을 좀 사서 가고 있습니다. DC 인사이드 CF모토 갤러리를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흥겔 되셔서 재미있게 잘 운영하시면 좋겠네요. 다시 홍도동 주민센터로 와서 호도이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요. 저는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좀 더 앉아서 쉬다가 이제 다음 목적지인 바이콩즈 카페로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저도 겨울 여름 둘 다 바이크를 타보니까 여름이 오히려 겨울보다 더 바이크 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옷을 4겹, 5겹씩 입고 스즈키복 같은 두꺼운 옷을 입으면 의외로 영하에서도 탈만한데 여름에는 공기 자체가 뜨거워져서 달려도 엄청 빨리 지치더라고요. 홍도동에 귀여운 마스코트와 인증샷도 잘 찍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바이콩즈 카페로 이동을 해봅니다. 바이콩즈 카페 다행히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동학사 가는 길에 있었는데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를 와보네요. 바이콩즈 카페에 처음 왔는데 제가 온다는 글을 보고 유성님과 라즈프님, 필금님, 강호님들께서 먼저 오셔서 저를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다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바이콩즈 카페에 가보니까 일단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좋았고 바이크가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라즈프님께서 이번에 새로 뽑으신 CF모토의 450MT도 이날 시승을 시켜주셨어요. 마감도 훌륭하고 직접 타보니까 왜 사람들이 다들 호평을 하고 구매를 많이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도 일단 한 잔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라저프님께서 저에게 귀여운 도로롱 키링도 선물로 주시고 강홍님께서도 저에게 맛있는 천안 호두 과자를 선물로 또 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힐끔님도 이번에 만나 뵙고 왔는데 CBR 650R E클러치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게릴라를 이번에 팔고 700MT를 새로 구매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게릴라를 타고 계셔서 로엔필드 갤러리에 계시는 건데 이번에 CF모토의 700MT로 넘어가시면 못 보게 될까봐 약간 아쉽기도 했네요. 원래는 바이콩즈에서 딱 1시간 정도 머물다가 할리우드로 넘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가 너무 안락하고 시원하고 좋아서 그냥 오늘 하루종일 바이콩즈에 앉아서 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국수 들기름님, 코코아곰님, 야짤 아재님, 영가님도 오셔서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떠들면서 놀다가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먼저 자리를 뜨시고 연가님, 야짤 아재님, 저랑 막국수 들기름님 해서 근처에 전통 궁중 칼국수라는 맛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기 전에 수다를 정말 오랫동안 떨었어요. 그리고 곰박사님이라는 분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힐끔님과 강호계 심장님, 유성님은 일 때문에 아쉽게도 먼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같이 저녁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바이콩즈까지 합천에서 바이크로 오려면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즐겁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자, 이제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전통 궁중 칼국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마이콩즈 오늘 놀면서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참 즐거웠습니다. 칼국수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 따라오던 영가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불빛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시다가 사고가 나신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뒤에 묶은 줄로만 알았던 가방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에 얹어져 있던 상태였어가지고 달리는 도중에 가방이 떨어져서 가방을 좀 주우러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차는 그냥 시트나 트렁크에 던져두면 그만인데 오토바이는 하나하나 다 묶고 결박을 해야 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불편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한참을 달려서 인근에 있는 전통 궁중 칼국수라는 식당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칼국수랑은 맛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기대가 되네요. 가방을 주우러 가셨던 영가님이 바로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방을 주우러 다시 되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제 뒤에 도착을 하니까 제가 너무 느리게 다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칼국수는 정말 맛있었어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맛이 밍밍해지거나 슴슴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집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간도 딱 좋고 면도 탱탱하고 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시던데, 야, 명불허전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사리만 한 4번을 추가해서 정말 배 터지게 먹은 것 같아요. 한참을 웃고 떠들면서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오늘 처음 만나 뵌 막국수 들기름님이 갑자기 손수를 쳐서 계산을 전부 다 해버리셨습니다. 아, 우리 MZ세대는 n분의 1 해야지 누가 다 사는 거 아니다 라면서 말려던데, 막국수님께서 다음에 합천에 가면은 짬뽕 사달라고 하시면서 계산을 척하고 다 해버리셨어요. 한 8만원 가까이 금액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보답은 합천에 오시면은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스카이 무인텔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났던 라즈프님과 영가님 등 몇 분이 제 숙소에 와서 맥주 한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각자 다 밤을 거기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밤길을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가 도로가 죄다 너무 좋아서 계속 이게 전용 도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중간에 배달 오토바이라도 한 대 지나갔으면 제가 좀 덜 불안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는 배달 오토바이도 하나도 안 보여서 길을 잘못 탔나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숙소로 일단 갔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가는데 제가 무인텔 중에 제일 싼 곳으로 예약을 해서 그런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야, 이게 주소만 세종시이지 완전 외곽에 있어서 정말 밤길을 한참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찌나 멀리 있던지 제가 집으로 주소를 잘못 찍었나 싶어가지고 내가 합천으로 가고 있나 싶어서 중간에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도 했네요. 사장님께 방번호를 받고 제 방인 401호로 가보니까 웬 차 한 대가 뻘쭘하게 401호 앞에 서 있길래 이게 뭔가 하면서 보다가 그냥 제가 무시하고 쏙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냥 차도 제 갈 길 가더라고요. 아무튼 숙소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저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끈한 물로 샤워를 하고 라즈프님, 영가님 등과 함께 새벽 1시가 넘도록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확실히 오늘 장거리를 바이크로 타기도 하고 밤길도 많이 달려서 피곤하고 지쳤지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우연히 바리니 다이어리님과 그분의 친구분도 함께 만났고요. 호도이님과도 만나서 CF모토 자켓을 당근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 바이콩즈에 와서도 라즈프님, 영가님, 유성님, 강옥님, 힐끔님, 야짤아재님, 코코아곰님, 공밥사님 등 많은 분들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수다를 재밌게 떨었네요.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대전 세종공주 1일차 여정이 끝났고 2일차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와우.